안녕하세요. 조던입니다. 오늘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.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제 1%포인트로 올렸다고 기사가 나면서, 이제부터 주식이 그러면은 좀 약세의 흐름으로 가고, 그리고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,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주식 수많은 종목 중에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좋은 종목도 있고,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 또 좋은 종목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서로 사고 팔면서 그 거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 거는 주식시장에는 일단 안 좋은 뉴스이긴 합니다. 근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좀 수혜를 입고, 그리고 어떤 것들이 좋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찾고, 그리고 관심을 두고서 거래를 한다면, 그러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.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좀 부정적인 그런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,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찾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뭐 부정적인 그 뉴스로 전달될 수 있기도 하지만,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또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주식 자체도 스윙을 해야 되는, 뭐 스윙 내지는 중기,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 존재하기도 하고, 단타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도 존재를 합니다. 근데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일단은 뭐 그 빚내서 하는 B2 이런 것들의 비중은 줄여야 될 거고, 그리고 뭐 현금으로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. 그냥 또 뭐 스윙이나 중장기에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에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, 그때는 또 그 나름대로 그런 매매를 진행을 하고, 지금은 그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구나. 그런 매매를 지금 추구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,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금리 올린 것들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들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저도 이런 뉴스들을 좀 준비해 왔고, 보면은 여기 기준금리 0.25% 오르면 이자가 뭐 3조 이상 이렇게 눈덩이처럼 뭐 이자 부담이 커진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음, 금리 인상 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찾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, 이거 NH 올 원 리츠인데, 리츠 종목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, 리츠가 뭐지 이렇게 또 전혀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하자면, 기초 자산,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거기에서 나는 수익을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하는 전통적인 배당주로서 어, 그 그런 종목이다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뭐뭐뭐 리츠 이렇게 붙는 것들은 다 부동산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상당히 높은 배당을 하는 회사들이구나,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리츠 종목들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떤 리츠는 물류센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뭐 임대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당을 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갖고 있는 오피스 건물을 이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뭐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당을 하기도 하고,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, 제가 리츠 종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연말로 가면서 점점 더
배당주의 흐름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랬을 때 지금 금리도 올라갔고, 그러면 연말 대주주 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연말 시점이 다가올 때 뭘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, 배당을 많이 주는 거, 이제 안정적으로 주식 안에서도 좀 리스크 있는 그런 투자를 진행할 때도 있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시점도 있다는 거죠.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. 이럴 때는 뭐 경기 방어주, 내수주라고 하는 어 예를 들자면 뭐 통신회사 아니면 먹거리 식음료, 이렇게 좀 경기 상황과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, 뭐 휴대전화 누구나 다 사용을 해야 되고 먹는 것들 누구나 다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리츠 종목으로 첫 번째로 종목 구분을 좀 해봤고요. 리츠 종목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, 각각의 그 종목마다 어떤 것들을 토대로 수익을 발생시키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NH 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종목은 그래도 비교적 시가총액이 2천억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그래서 어, 보통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뭐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면 어떤 이제 주가적으로 이렇게 좀 크게 슈팅이 나오기 좋은 그런 시가총액이 아닌가,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가벼운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배당주의 그런 매력을 투자자들이 느끼고서는 이제 좀 이슈가 된다면은 또 큰 상승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?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규주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패턴이나 흐름의 연속성이 좀 지금 적어요.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 자체도 적고, 하지만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리츠 종목에는 조금 어,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손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내가 적은 금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다.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볼만할 것 같습니다. 다음 종목은요, 메리츠 화재인데, 이 종목 보면은 지금 금융업 중에서도 뭐 보험사들이 지금 좋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고 해요. 그게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활동 자체가 좀 적은 것도 있고, 아무래도 뭐 차량 운행도 밤늦은 새벽 시간까지 돌아다니는 차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, 여러모로 이제 그 보험료 받는 거에 비해서 뭐 보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은 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금융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으로, 이제 금리 인상에 맞춰서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,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메리츠 화재가 가장 좀 좋은 자리에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나 싶어서,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싶어서 메리츠 화재로 좋은 자리에 놓여져 있다, 이렇게 보여지고요. 다음 코리안리라는 회사인데, 이 회사도 뭐 보험 관련된 회사예요. 그래서 뭐 화물보험이라든지 무역보험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회사입니다.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보험 관련해서, 근데 보험 업계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보험 가입을 하고 그리고 무슨 사고가 있을 때 보상금을 받는 걸로도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, 보험을 통해서도 어떤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예금이나 적금의 형태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험회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,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고, 그 안에서 뭐 예금의 형태를 가진 것들, 적금의 형태를 가진 것들, 아니면 혹은 또 뭐 다른 투자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융주 그 중에서 메리츠 화재나 코리안리 차트적으로도 가격대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흐름을 보여서 두 종목 선정을 해봤습니다. 다음으로는요, 이게 실리콘2, 이 종목도 신규 상장주입니다.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
겪게 될 그런 정해진 이벤트,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이제 다가오는 뭐 금요일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, 이런 소비절이죠, 소비절.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재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뭐 연례 행사 같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점점 확산되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특정 회사에서 무슨 데이, 무슨 데이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양한 상품을 많이 할인해서 판매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요소로 활용하고 있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,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, 한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봐보세요. 스타일 코리안이라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면 좀 인플루언서들이 이렇게 홈쇼핑 방송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의 제품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언어를 이렇게 교환할 수가 있는데, 뭐 한국어도 있고, 일본어도 있고, 뭐 두세 개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다양한 언어로 홈페이지를 내가 바꿔서 볼 수 있게,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뭐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지나면서 여기에서 어떤 많은 트래픽이 발생하고, 그걸 토대로 뭐 이제 상품 구입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겠죠. 그렇게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매출을 엄청나게 올렸다, 이런 기사들이 만약에 주말 지나서 다음 주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기사가 나온다면은 이미 그때는 주가는 상당히 반응을 해 있을 겁니다. 뭐 아예 이제 장 시작할 때 갭이 떠서 출발한다든지. 근데 지금 오늘 11월 25일 장 마감한 지금 기점으로 볼 때는 내일 금요일 그 매매 순간 중에 어떤 타이밍이 와서 이 종목을 집중을 좀 해본다면 주말 사이에 그런 호재 뉴스들을 기대해 볼 수 있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적으로도 부양을 할 수 있지 않나, 그렇게 생각했을 때,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뉴스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최고 매출이 나왔다, 이런 것들이 다 나온 이후에는 사실 좀 늦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그래도 조금 더 한 발 더 미리 앞서서 이렇게 공부를 해두고, 근데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좋은 예상치의 흐름이지 실제로는 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역대급 최다 매출 이런 기사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상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 반응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거는 좀 염두를 해두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일단은 그래도 정해져 있는 그런 이벤트의 날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종목의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, 단순히 그냥 뭐 요식업이라고, 요식업은 아니고요. 그냥 단순히 어떤 웹페이지를 통해서 물품을 판매하는 뭐 어떤 대기업의 그런 상품들, 그런 것들도 좋을 수 있긴 하겠는데, 일단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국가에 여러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, 이 점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으로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인데요.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에 그 이벤트에 맞춰서 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. 근데 이유가, 이게 벤처 투자기 때문에 뭐 VC라고 해서 벤처 캐피탈인데요. 이 회사는 이제 매출의 구조 자체가 어 다른 회사들의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이제 뭐 몇 배, 막 10배, 뭐 20배 이렇게 크게 걷어들이는 그런 투자 회사입니다. 근데 이 회사가 왜 그러면은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, 어,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그 의류 사이트, 뭐 무신사라고 해서 이제 뭐 유니콘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으로 평가받으면 유니콘이라고 하는 그런 유니콘 기업에 투자를 해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상당히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좋은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
해 있어요. 그래서 뭐 우리가 전자책으로 알고 있는 리디라는 곳도 있고, 뭐 코인으로 알고 있는 코인 업체 두나무도 있고, 그리고 어 우리가 뭐 그 알고 있는 인테리어 업체 오늘의 집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래서 그런 투자들을 많이 좋은 회사들에 많이 투자를 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 자체도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또 상장을 해서 그런 투자금을 회수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또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 예상해 볼 수가 있죠. 근데 어, 이 회사가 지금 투자한 회사 중에 한 곳이 무신사라는 그런 뭐 유니콘 업체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도 최근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종목도 조금씩 준비가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닐까?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다음으로는요, 음, 이 뉴스인데 지금 확진자가 얼마 전에 그 뭐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좀 좋은 흐름이 아니긴 한데 몇 개의 종목이 눈에 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. 근데 지금 뭐 어저께 시젠 이런 게 많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사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.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, 그리고 요게 좀 의미 있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. 어, 일상 회복을 중단할지를 내일 결정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다시 어떻게 되겠어요? 우리가 예상했었던, 얼마 전에 불과 예상했었던 뭐 항공주라든지, 어, 아니면 뭐 면세점, 화장품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죠. 코로나가 끝났을 경우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또 약세의 흐름으로 가고 다시금 코로나가 또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? 그리고 일상생활에 조금 더 이제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? 이렇게 계속 흐름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음, 내일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좀 전략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내일 이거를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종목으로 만약에 이거를 보게 된다면요. 일단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에 다시금 좀 관심이 쏠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유럽에서도 머크사의 그 먹는 치료제 이거에 대한 뭐 추가적인 허가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보게 된다면 SD바이오 센서 이 종목도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의 흐름은 상승 추세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격대와 위치에 좀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HK 이노엔 이 종목도 뭐 좀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외국계 제약회사 머크사의 이제 먹는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종목의 상승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만약에 우리나라도 다시금 이제 심해져서 또 뭐 일부 통제 내지는 어, 조금 제한된 그런 뭐 이용이 가능하게끔 바뀐다면 다시금 또 코로나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나. 근데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서 뭐 어떤 방역 수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든지 했을 때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막 와닿는 신선한 그런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종목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그리고 또 영상 초반에 이야기했듯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고 그런 흐름을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 차백신 연구소인데요. 이 종목도 며칠 전에 뭐
시즌하고 함께 이렇게 구분해서 좀 눈에 띄는 종목으로 분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. 근데 연속 이틀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이 이제 21선 위로 정배열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조금 좋은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종목은 좀 윗꼬리를 이렇게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잖아요. 어떻게 보면 종목의 특성일 수 있다. 그래서 종목이 채 오르기 전에 상승 추세로 막 달리고 있을 때는 추격 매수는 이런 종목들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. 그런 팁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으로는 SK 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이 종목도 앞전에 이제 이렇게 큰 상승 보여주고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었습니다. 뭐 15만 원부터 36만 원대까지 이렇게 뭐 2배 이상의 그런 상승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 이렇게 잘 조정받았죠.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며칠 이렇게 양봉의 모습으로 다시금 조금 가격대가 올라오려는 그런 흐름을 보면 차트적으로는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또 어,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다른 반응과 이슈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분류를 해봤습니다. 크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여기까지이고요. 정리를 만약에 해본다면 배당주 그리고 음,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소비가 나올지 그거에 대한 종목 흐름을 좀 지켜보자. 그리고 이제 확진자 수, 내일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일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온다고 하니까요. 그 부분 뉴스 기사 좀 챙겨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